우리 최진문 교수님, 아우 또 팬분이, 아유 임태훈 아유, 안녕하세요. 예. 어디? 예, 오마이TV입니다, 오마이TV. 어디, 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집회 오신 예. 거예요? 아니요, 저 오늘 발언해요. 아, 아니, 그 공동주체. 공동주체로. 군인권센터가 법권 거부행동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원래 민주당은 처음에 참석 안 하는 거였어요? 아니에요. 처음. 아니, 저희 5월 25일 날 했던 행사의 연장선에 아. 그것도 저희 거부권 거부 행동하고 같이 공동주체를 한 거라서요. 예, 뭐 민주당하고 야육당,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개혁신당이 안 들어왔죠. 개혁신당. 네. 개혁신당이 친한분 많은 사람이에요. 아니, 개혁신당 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아니요, 개혁신당은 네. 5월 25일도 안 나왔어요. 그래요? 네. 그때 한강지 때는 왔었는데. 탄핵을 반대하는 거. 아니, 그런 맥락보다는 이제 제가 봤을 땐 본인들의 몸값을 높인 그럴 수 의석수가 있다. 작기 때문에 이제 이 전략을 잘 쓴다. 나름의 전략적으로.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근데 일관되게 가야 됩니다. 일관되게 해야 됩니다. 뭐 일관된 것도 중요하지만요. 예. 또 이렇게 나중에 뭔가를 힘을 합치는 것도 중요하기 아,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다 중요하죠. 왜 참석 안 예, 예. 했냐 비난하고 이런 거는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아, 생각하고 좋습니다.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 날씨 너무 덥지 않습니까, 오늘? 네, 덥네요. 야, 아이고. 저 반바지 입고 오려다가 그러니까. 영어도 먹을까봐. 저 제가 제일 덥게 입고 왔습니다.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이야. 예. 신인교로 예의를 갖췄습니다. 예의를. 그러면 이러다가 저기 예. 탈수증 증상 저 쓰러질 수도 있어요. 열사병 온열질환 여기 지금 119 대기돼 있나요? 아, 없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따가 네. 쓰러질 수 있어요. 근데 네. 어제 그거 보셨죠? 대통령실에 그거 출석 요구서 내려가는 거. 저가 그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 하면 쫄았구나. 왜냐하면 사실상 국회가 청문회를 하는데 증인 소환하려면은 소환장이 송달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송달을 받아야 되고 보통은 행정실에 있는 이제 공무원들이 입법 공무원들이 가서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공무집행이기 때문에요. 살짝 어제 경찰의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이고 그리고 그것을 명령한 자는 직권 남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제 대통령실의 그런 행동은 범죄 행위를 또 쌓는 거예요. 사실은 특검이 통과되면 특검이 그 소환장을 방해한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도 사실상 수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수록 공범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범죄 행위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례적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받고 대통령의 부인이 국회 청문회에 나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대통령실 입장을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회를 존중하는 것이고요. 역전으로 바꿔서 민주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그런 행위를 안 하면 됩니다. 직권남용, 수사외압 이런 거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입법공무원이 와서 정당하게 소환장을 집행하는데 그걸 방해할 수 있는 거는 그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삼권분립 위반이죠. 삼권분립.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중대한 헌법 위반 중에 하나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어제 그 명령을 한 사람도 사실은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실이 의외로 이종호 대표의 그 진술이 나오니까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건 사실인 것 같다. 왜냐하면 입장문도 그 전날 발표를 했어요. 통상적으로 잘 하지 않았거든요. 복귀해 보시면 제가 초기에 신장식 MBC 라디오 신하기 의원이 하던 방송에 나가서 김태우 1차장을 언급을 했습니다. 저 한 번도 고소당한 적이 없어요. 장영태 의원도 대통령실에서 고발당하지 않았습니까? 통상적으로 굉장히 법적 대응을 많이 하는데 지금까지 현재 저한테 또는 군인권센터에 고소 들어온 거나 고발 들어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문제에 있어서 해명하고 의혹을 밝히는 것은 대통령실의 책임이다. 그리고 경북경찰청의 발표도 사실상 또 다른 공범행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청문회를 다음 주에 탄핵 청문회도 있지만요. 저는 모든 청문회를 다 가동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행안위에서도 하고 법사위에서도 하고 국방위에서도 하고 또 그걸 토대로 해서 국정조사도 힘을 싣고 가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25일날 본회의가 열려서 제 의결이 무결된다 하더라도 더 센 특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협 없이. 140만이 청원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5만 명이면은 원래 이제 목표 달성인데 사실상 많은 숫자가 했다는 것은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수사 외압의 의혹에 대해서 한층 국민적 분노가 거세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국정조사 입법청원 했을 때 10일 만인가 일주일 만에 5만 명 달성했거든요. 그때도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는 그거 5만 명 받으시려면 되게 힘드실 텐데 그 공력을 왜 쓰시려고 하시냐라고 했는데 저희도 깜짝 놀랐고요. 이번에도 사실상 저희가 하진 않았지만 시민이 뭐 한 것 같아요. 맞아, 일반 시민.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해주셨어요. 거기에는 최상병 수사에 대한 수사 외압도 맞습니다. 있지만 예. 지금 현재 남북 긴장 관계를 고조시키는 평화를 해야 하는 우리 헌법상 이 평화를 지향하고 있는 평화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나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 이런 것들도 많이 비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들 동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 뭐 이것은 좀 다른 결의 문제이긴 한데요.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지금 뭐 당대표 경선에 왔는데요. 발언들이 보면은 왔다 갔다 해요. 왜냐하면 최상병 특검에 관해서는 TK 지역에서도 65% 이상의 찬성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등에 업지 않을 수가 없는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특검이 결국은 수사외압으로 가는 정점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윤심과 김건희의 마음 그리고 TK의 최상병 특검에 대한 수용 요구 네. 이것을 다 등에 업어야 되는 난제를 겪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충안으로 대법원장 대법원장 추천 네. 얘기하는데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못을 받고 싶습니다. 대법원장은 선출된 권력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런 대표성이 없어요. 윤 대통령이 임명했어요. 네. 그분.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수사 대상인데 본인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특검을 임명한다. 이건 이해충돌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런 상권분립 위반이에요, 그렇죠. 상권분립.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언어보다는 빨리 정리해 주시는 게 좋다. 예. 여기에 대해서 자꾸 정치권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안을 받자 이런 거는요 다 말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말은 현실성도 없고 그렇게 민주당이 가서도 안 되는 네. 야당이 당연히 해야 요건 되는 상황이죠. 타협할 대상이 네. 아니에요, 제가 볼 네. 때는. 그렇습니다. 신 변호사님 질문 참고로 있으세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공은 국회로 다시 넘어오는데 이 재의결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를 좀 예상을 좀 하십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비대위원장이 되면 변수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직후 본회의가 만약에 잡힌다면 아마 정렬할 시간은 많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인데요. 이건 의장님의 마음이긴 하지만 제가 의장님 마음을 읽을 수 없으니 저는 제가 알기로는 본회의 상정을 의장님 마음이기 때문에 그게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즉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을 시간을 좀 딜레이했다가. 보고 그리고 19일날 입법 이렇게 탄핵 청문회도 있기 때문에 그 청문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되고요. 지난번 입법 청문회 때는 국힘 의원들이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아마 이제 공격 태세를 갖출 건데요. 아마 오전 내내 김건희 여사의 증인 출석 문제 가지고 오전이 다 가지 오전은 않을까. 빼야겠죠, 밥 예, 먹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진행해야죠. 왜냐하면 네. 이종호 대표가 지금 본인이 네. VIP라고 언급한 것은 김계한 사령관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언제부터 VIP가 삼성장군이 아니 됐죠? VIP 찬치집이 있어요. 참치집이라고 차라리.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네. 굉장히 디테일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삼성 장군을 넘어 사성 장군을 시키자. 그렇죠. 이것은 저희도 우리가 3군 체제지 않습니까? 네. 육해공군 이렇게 네. 3군 그렇죠. 체제라서 각군 참모총장이 이제 4스타고 네. 해병대 사령관은 이제 3스타이기 그렇죠. 때문에 미군처럼 4군 체제로 만들자. 해군 밑에 있는 해병대를 독립시키자. 독립시키자라고 맞아요. 해서 사성장군의 길을 열어준 거는
여야 공이 찬성한 문제입니다. 이건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군인권센터도 그 지점에 대해서는 해병대를 전략군으로 기동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이제 뭐 비공식적으로 밝힌 바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매우 디테일하게 아는 사람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2명 중에 1명입니다. 사령관 승진할 사람은 조영수 장군하고 그다음에 임성근 사단장인데요. 두 사람 중에 한 임성근 명이죠. 사단장이 네. 옷을 벗거나 구속이 되면 조영수 장군 1명밖에 안 남으니까 결국은 임성근 사단장을 차기 사령관을 시키려고 하는 욕심을 아직도 저는 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 제가 이 얘기했을 때 예. 많은 기자들이 소장님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니냐. 많이 나간 게 아니라 이거는 아니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는데요. 상상을 불허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그렇다면은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맞는데 왜 김계한 사령관이 4월 전역을 해야 되는데 4월 달에 전역을 안 하지 시키고 않고 계속 가고 12월까지 연기하고 네, 맞아요. 임성근 사단장을 마치 짠 듯이 무혐의 처분을 해주고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은 준비라도 했다는 듯이 결과를 안다는 듯이 네. 2시에 경북경찰청이 발표했는데요. 2시 56분에 저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너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할 거야. 요약하면 네. 그걸 저만 보낸 게 아니라 네. 받지 않으셨어요. 저한테는 안 왔어요. 기자들 아, 저는 뭐 아직 안 왔습니다. 기자들 예. 관심 받기군요. 관심 받기입니다. 저희는 약간 관심 기분이 좀 묘합니다. 예, 예. 기분 나빠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기분 더 나빠하겠습니다.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아, 그래서 메시지 아마 힘을 싣겠습니다. 김정민 변호사님도 받으셨을 그러셨을 거고 것 같아요. 예. 네. 기자분들은 주요 기자분들 다 다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준비하고 있다가 엔터만 눌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경북경찰청의 수사 발표를 보면요, 임성근 사단장의 별명 요지서입니다. 임성근 사단장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다음 카페가 있는데요. 예, 예. 거기 가보시면 그 논리 그대로 다 그대로 차용하고 다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경북경찰청 뭐 멤버들이 바뀌었는데요. 청장이랑 수사부장 이분들도 축하드립니다. 특검 수사 대상이 되셨습니다. 예, 공범이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경찰도 정신 차려야 된다. 정권에 기생해서 예. 경찰이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불신만 점점 커지고요. 그래서 공권력에 대한 불신으로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렇게 되면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저항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세금 내는 이유는 경찰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기 위해서 세금을 내는 것인데요. 그 세금을 누가 내는 것을 망각하고 어제와 같이 대통령의 충견으로서 마치 경비경찰처럼 대통령궁을 지키는 행위들은요. 국민들이 지금은 뭐라고 안 하지만 다 보고 있고 네. 그 분노의 꼭지점이 터질 때는 경찰도 이제는 감당을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아니, 생각합니다. 경찰도 수사권 달라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수사권 받아가지고 네. 저렇게 하면은 국민들 진짜 뚜껑 그렇죠. 열립니다. 제가 볼 그리고 때는. 또 하나 이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에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와 그 성범죄 사건은 민간 경찰, 맞아요. 검찰, 검사도 민간 법원에서 네.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군사법 개혁과도 취지가 어긋나는 것이라서요. 많은 군대 보낸 부모님들 입장에서요. 네. 이러한 군사법 개혁에 반대되는 역할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분이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훈련병 사망 사건 이후에 그 공분이 지금 한 켜이 계속 쌓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의 꼭지점이 어떻게 터질지는 저도 예상을 못할 것 네,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유.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고 발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자, 임태훈 소장과 예. 인터뷰를 아유, 안녕하세요. 해봤습니다. 예, 안녕하세요.